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상재입니다. 지금부터 24년 7월 8일 월요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의 자연이 그리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밖에는 굵은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간간히 아주 큰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는 정말 큰 비가 그대로 그냥 소나기처럼 쏟아붓고 있습니다. 중국도 지금 홍수 때문에 난리고 중부지방은 더 큰 비가 내리고 있는 모양인데 이 비가 7월 중순까지 계속된다고 하니까 참 걱정입니다. 이 비는 그저 어느 정도 왔다가 또 그치고 해가 나고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참 아쉽습니다. 자, 오늘 톱뉴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톱뉴스는요, 좋지 못한 정책은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기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국가 전략 사업을 추진하는 국영기업, 그러니까 배우엠엔이 혁신과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민간기업과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한다면은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겠지만은 불행하게도 인도네시아 국영기업과 민간기업 간의 그 협력 사업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우선순위가 서로 다르고 또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의 협력은요, 규모가 너무 크거나 작기 때문에 맞지 않고 또 원자재를 조달하는 그런 문제 등의 근본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다 창의적인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민간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야만 한다. 그런 책임이 있다는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에는요, 국영기업 혼자서 모든 국가 전략적 프로그램 혹은 프로젝트를 수행을 해서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독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인프라 개발 부분 프로젝트에서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 사업을 추진을 하게 되면은 지역 간의 연계성을 높이게 되고 경제성도 클 것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국가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 및 자원개발 분야도 보면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건강의료 부분에서도 국내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인적 자원과 의료 인프라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부족하게 될 그런 의료 인력도 이참에 방지할 수 있고 또 지역사회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배우엠엔과 사기업 간의 협력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류 부분에서도 항구의 선하역 용량, 캐파시티를 증대시키는 프로젝트를 공동 개발을 하게 한다면 지역사회의 일자리도 늘리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의 비용, 그러니까 물류 부분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여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간기업과 국영기업 간의 역량 격차, 그러니까 캐파시티의 격차가 크고 또 자원 및 정치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적의 시너지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국영기업이 국가 프로젝트를 독식을 해서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거기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아직도 큰 비가 내려서 땅그랑의 라와 부아란 그 부아야, 그러니까 땅그랑에 있는 라와 부아야란 동네에 물이 잠긴 사진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어린이들이요, 그 얕은 물에서 재미있게 물장난을 하고 뛰노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실 우리도 어릴 때 비가 오고 나면은 그 밖에 나가서요, 흙탕물과 그 물을 가지고 놀던 때가 있었죠. 그때가 아주 상당히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는 국가 전산망 해커 사건입니다. 국가 전산망 센터 해킹 사건은요,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기업체 직원이 그 사이트에 유출한 그 임시 국가 데이터 센터 2의 비밀번호와 관련된 SNS 그 내용을 조사해 보면 알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SNS에서 그런 것이 다 나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SNS를 포렌식 조사를 해보면 이 내용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커가 해킹을 한 것이 아니고요. 국가 데이터 센터의 한 직원이 아마 그 비밀번호와 그런 자기의 그런 그 유서네임을 노출했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또한 데이터 센터 2의 그 랜섬 공격에 대한 정부의 투명한 설명도 아직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격을 했다고 주장하는 그 브레인 사이퍼라고 하는 그런 그 해킹 단체는요, 국가 전산망에 다시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패스워드를 제공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공격에 영향을 받은 모든 인도네시아 공공 서비스가 다 복구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는 그런 의혹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그 자바 달력, 그러니까 자바 섬에 오랜 옛날부터 내려오던 전통 달력과 이슬람 달력의 신년 새해는 다르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섬에도 옛날부터 자바 섬 달력이 별도로 있었는데 그 달력과 무슬림 달력, 이슬람 달력의 신년 새해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그런 뉴스입니다. 2024년 자바의 설날과 이슬람의 설날이 다른 설날이라고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슬람 달력과 자바 달력은 똑같이 달이 뜨고 지는 것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음력 체계의 달력이기 때문에 두 달력이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새해 즉 사뚜 무하람 1440 히지리아는요 7월 7일 그러니까 일요일에 해당을 하고요. 자바 전통 달력의 사뚜수라 1958년 렉이라고 하는 날, 즉 월요일은요 7월 8일에 해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이슬람 달력이나 자바 달력의 하루 시작점을 일몰후로 기산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그레고리 달력은요 해가 뜨는 걸 기점으로 하죠. 그렇지만 이건 음력이기 때문에 달이 뜨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바 달력과 그 다음에 이슬람 달력은 서로 비슷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신년 이 사뚜 무하람 1446 히지리아 축하 행사는요 7월 6일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밤에 시작돼야 맞다고 하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자바 설날인 사투수라 1958년은요 7월 7일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이나 월요일 밤에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정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왈가불가하는 것이 오랜 그 인도네시아 무슬림과 정부의 그 갈등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바 전통 칼렌다는요, 이슬람과 힌두교 그리고 고대 자바 달력을 조합해서 만든 종합 달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투수라를요, 이슬람 새해로 부르는 경우는 많았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불러도 별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슬람 달력이 달이 뜨는 시점을 기준으로 만들면서 자바 달력과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슬람 달력의 기준은 초승달이 뜨는 그런 초승달의 출현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승달이 뜨는 모습을요, 사람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해서 날짜를 정했는데, 그래서 서로 다른 날짜를 주장하는 날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천체망원경 그러니까 천문학을 동원해서 측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날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라든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같은 날은 사투 무하람이 같은 날로 통일되어 가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뉴스 하나인데요. 동부자와의 끄디리에 영어 마을이 학생들에게 인기가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방학 동안 7월 달이죠. 7월 달에 이제 인도네시아 애들이 방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어 실력을 향상시켜 보려고 하는 많은 학생들이 끄디리의 영어 마을로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근만 오는 건 아니고요. 칼리만탄이나 저 슬라웨시 먼 지방에 있는 학생들도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해요. 한때 우리나라도 이런 영어 마을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이젠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아예 영어를 국어로 쓰는 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학생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영어 마을 테마는요, 좀 시들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온 마을 정보가 영어로 돼 있고 간판도 영어로 돼 있고 또 일상에서도 영어만 써야 하기 때문에 이 영어 마을에 들어가면 영어 실력이 향상될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영어 마을을 찾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어떻게 마땅히 갈 곳도 없으니까 영어 마을에 들어가서요 자전거도 타고 그저 밥도 사 먹고 영어로 사 먹고 또 대화도 영어로 하고 또 일상 영어 저녁에는 영어도 강의를 듣고 또 하는 그런 일석이조의 테마 마을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 마을이 있는 곳은 빠레라고 빠레는 저 슬라웨시인데요. 그냥 빠레라고 하는 마을에 조성되어 있는 모양인데요. 동부자와 끄디리에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영어 마을 뉴스를 읽으면서요, 우리도 한국어 마을도 인도네시아에 가능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특정 마을에 한국어 간판, 한국어 거리, 또 그런 모든 정보를 갖추고 거기서는 한국어만 쓰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과 이런 모든 그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어로 쓰게 해서 한국어 능력을 키우게 하는 그런 그 코리안 빌리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거기다가 뭔가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술 교육 내지는 한국 문화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그들을 또 한국에 파견해도 곧장 일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한국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여기 한국문화원이 이런 한국어 마을을 만들게 되면은 문화원도 거기 들어가서 한국어 를 그렇게 종합적으로 지도를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안 들 것이기 때문에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도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참 많은 비가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장마 중에도 최악의 장마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